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최고의 영웅이자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 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나라 황족의 후예라는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촉한의 황제가 된 유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비는 서기 161년 하북성 탁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홍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유비를 키워야 했습니다. 비록 한나라 황족의 후예라고 하지만 유비가 태어날 때쯤 그의 가문은 이미 몰락해 있었습니다. 유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 유승에 닿습니다. 중산정왕의 후손이라는 것은 분명 고귀한 혈통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문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유비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린 유비는 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엮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나라 황족의 후예가 집신을 만들어 파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기상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유비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관우와 장비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장비의 집 뒤뜰에 있는 복숭아나무 밭에서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도원결의입니다. 관우는 유비보다 1살 위였고 장비는 유비보다 4살 아래였습니다. 관우는 무예가 뛰어났고 충성심이 깊었습니다. 장비는 성격이 급하고 무모했지만 무력은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진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유비의 폐업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후 유비는 안희현현이라는 작은 관직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이 와서 정치를 잘못했다고 꾸짖자 유비는 분노하여 관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유비의 긴 떠돌이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비는 이후 여러 제후들을 섬겼습니다.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유표 등 당시 유명한 제후들을 차례로 섬겼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했고 때로는 정치적 이유로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여포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여포가 조조에게 쫓겨 유비에게 의탁했을 때 유비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유비가 없는 사이에 서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한 후에도 유비는 여포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조가 여포를 죽이려 할 때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유비와 조조의 관계는 삼국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능력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비가 조조 밑에 있을 때 벌어진 청매논영웅 에피소드는 매우 유명합니다. 조조는 유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천하의 영웅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유비가 여러 제후들의 이름을 대자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영웅은 너와 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때마침 천둥이 치자 유비는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비는 재빨리 천둥 소리에 놀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보고 유비가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유비가 자신의 야심을 숨기기 위해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서기 200년 조조와 원소 사이에 관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유비는 원소 편에 서서 조조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하면서 유비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관우는 조조에게 잡혀 일시적으로 조조를 섬겼습니다. 유비와 장비는 관우와 헤어져 원소에게 갔다가 다시 유표에게 의탁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형주의 신야에 머물면서 제갈량을 만나게 됩니다. 유비가 42세 되던 해, 그는 제갈량이라는 젊은 책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당시 27세의 젊은 선비였지만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고초려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제갈량이 집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장비는 이런 상황에 화를 내며 그냥 불러내자고 했지만 유비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드디어 제갈량을 만났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 3분지계를 제시했습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위, 촉, 오가 서로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계획에 감동하여 제갈량을 군사로 모셨습니다. 서기 20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유표가 죽자 그의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유비는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강하에서 강릉으로 피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과 함께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장판교에서 조조군에게 쫓겨 위기에 몰렸을 때 장비가 다리를 지키고 조은이 아두를 구해냈습니다. 유비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외교로 손권과 동맹을 맺었고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로 유비는 형주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비에게도 안정적인 근거지가 생긴 것입니다. 형주를 근거지로 한 유비는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기 211년 익주목 유장이 장로군을 맡기 위해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익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유장을 도왔지만 점차 유장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유비는 유장과 전쟁을 벌여 익주를 차지했습니다. 서기 214년 유비는 마침내 자신만의 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촉당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 유리했고 토지도 비옥했습니다. 서기 219년 유비는 한중을 점령하고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이때 관우는 형주에서 번성과 번성을 공격하여 조조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손권이 배후를 공격하여 관우가 죽고 형주를 잃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의형제이자 가장 믿을 만한 장수였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해 손권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서기 221년 유비는 마침내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한나라 황족의 후예라는 명분으로 촉한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떠돌며 고생했던 유비가 드디어 황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가 된 유비는 관우의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갈량과 조신들이 만류했지만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서기 222년 이릉에서 육손이 이끄는 오군과 맞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비군이 우세했지만 육손의 화공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유비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촉한의 국력이 크게 약해졌고 유비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 후 유비는 백제성으로 퇴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유비는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전쟁의 충격도 컸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을 부탁하며 만약 유선이 능력이 없다면 제갈량이 직접 황제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유선을 보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기 223년 6월 유비는 백제성에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나라 황족의 후예로 태어나 평생을 떠돌다가 마침내 황제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끝까지 파란만장했습니다. 유비가 후세에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유비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했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인의를 중시했습니다. 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얻는 능력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같은 맹장들부터 제갈량 같은 지략가까지 많은 인재들이 유비를 따랐습니다. 이는 유비의 인격과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유비는 또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장판교에서 피난할 때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유비의 인품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비의 리더십은 인의를 바탕으로 한 감화력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형님으로 대접받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리더십은 때로 한계를 보였습니다. 관우의 복수를 위한 이릉대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비는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국가의 큰 그림을 놓쳤습니다.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한 것은 유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비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계산만 하는 냉정한 지배자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비록 천하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큰 드라마였습니다. 미천한 출신에서 황제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유비의 촉하는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인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유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의를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유비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나라 황족의 후예라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여러 제후들을 섬겼지만 결국 자신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비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인의를 지키는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유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